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공기 승무원은 어떤 직업일까요? 저랑 함께 알아가 볼까요? 그 전에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항공기 객실 승무원 출신인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글로벌 인재개발학 석사를 수료를 하고 영국에 있는 치체스터 대학교에 있는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1% 귀인을 만나라 책을 써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나비 인재개발회 1인 기업 여성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항공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에티하드 항공사, 그리고 이탈리아 항공사까지 근무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기 승무원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저랑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일도 많이 해왔습니다. 공무원 교육도 해왔고 또 서비스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먼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적성과 흥미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비행기 승무원은 국제선 비행에 대비해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는 위기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장시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형,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죠. 객실에는 300명 이상의 승객분들이 탑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감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성이 뛰어나야겠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객실 승무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FSC 항공사와 LCC 항공사가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FSC 항공사는 뭘까요? 먼저 FSC 항공사는 Full Service Carrier라는 뜻으로 대형 항공사를 말을 합니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Low Cost Carrier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를 일칭합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시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없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F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세 등급이 나누어진 항공사를 지칭을 합니다. F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겠죠. 보통은 기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행기 좀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맨 끝에 꼬리 쪽이 이코노미 클래스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이 항공기가 FSC 항공사의 비행기 모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승무원을 많이 뽑는 곳으로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대표 FCC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바이에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사라든지 제가 근무를 했던 만수르 항공사라고 하는 에티하드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카타르 국가에 있는 카타르 항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승무원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를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얼마 정도 할까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겠죠. 보통 기본이 제일 저렴한 것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5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나만의 공간이 있긴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는 조금 더 프라이베이트한 그런 공간으로 프라이베이트 서비스를 우리 객실 승무원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보이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승무원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무원 조직은 우리 원활한 팀워크와 우호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성취 행동 역량, 왜냐하면 승무원이 되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성취 역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발력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도 중요하겠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긴급 상황도 있고 긴급하게 좀 착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승무원들은 승객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친화력입니다. 탑승하시는 승객분들에게 친화력을 가지고 대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친화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외적 자질 및 태도,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협력성을 가진 친구가 유리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승객분들이 탑승하시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국가에 유명하신 분들이 기내에 탑승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적인 감각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감이겠죠. 여러분들이 승객분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장시간 비행을 할 때에는 18시간 최대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탑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 바른 태도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과 역량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승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승무원들은 기내에 탑승하기 전에 공항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은 회의를 하는 것이죠. 국가 및 도착, 공항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날씨 기상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를 합니다. 이때는 승무원들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님과 부기장님과 함께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 국가의 착륙 시간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이륙 시간에 대해서도 기장님이 알려주십니다. 비행기 기종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탑승하는 VIP 승객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쳤으면 기내에 탑승을 합니다. 기내에 탑승을 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기내의 안전 물품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안전 물품으로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구명조끼가 있죠. 구명조끼가 잘 있는지, 그리고 안전벨트, 그리고 산소 마스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객분들이 탑승을 하시겠죠. 그러면 승객분들을 맞이해서 인사를 하고 탑승권을 확인을 합니다. 좌석 안내를 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객분들이 다 탑승을 하시고 기내 방송과 이륙 준비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떤 앞에 IFP라고 하는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는 승무원이 직접 비상시에 대피해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륙을 하게 되면 승무원들은 승객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기내 서비스를 준비를 합니다. 기내 서비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치워드리고 수거를 하는 그런 것까지 한다면 그 다음에는 승무원들도 식사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장거리 비행의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들도 벙커라는 곳에서 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 수면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륙 준비를 해서 도착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무원 직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승무원이 되면 여러분들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곳에 여행을 했었는데요. 승무원이 되면 본인은 거의 항공권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공항 텍스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승무원의 장점이며, 또 저는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를 좀 지식 같은 것들,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회사 복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화폐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외화를 벌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승무원이 되려면 항공운항학과에 진학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제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하려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면접 준비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를 많이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을 나온 지원자로서 충분히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공운항과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100% 될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저와 함께 승무원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 보았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저랑 함께 제가 교육을 갔을 때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좀 국제적인 문화도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 만나고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 직업을 하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승무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이코노미에 탑승하셨던 외국인 손님께 굉장히 친절하게 배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되게 유명한 기업의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이메일을 저한테 주셨는데 또 유명하신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먼저 주셔가지고 친구가 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와우. 사장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롯데그룹이나 그런 대기업의 그 음료 제품을 협상을 하러 한국에 오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느 손님이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배려 있게 행동을 한다면 그분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저는 귀인을 만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손님분이 체하셔서 복통의 위기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많이 케어를 해드리고 신경을 많이 써드렸습니다. 그 손님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사탕이나 그런 간식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새로 샀던 그런 펜을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했던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도 승무원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이룬 사람은 사실 많이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꿈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